예,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뺑소니 사건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상당수가 음주운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기로 기준을 내놓았는데 그 자체가 또 너무 느슨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우리 사회 음주운전 실태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기준이 나왔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강화된 건지 좀. 네, 이제 음주운전이 취소와 정지가 있는데 이제 취소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인데 일본과 같이 0.03%로 예. 하자라는 강화안이 일전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0.05%다, 0.03%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네.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소주 한 잔이, 맥주 한 잔이, 막걸리 한 잔이 0.02%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주로 두세 잔을 먹고 운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 단속 수치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것을 그냥 한 잔도 먹어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것은 이제 가만히 안 됐죠. 예. 결국은 벌금이 강화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취소 수치 0.01%에서 0.02%까지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만취 운전이라고 하죠. 네. 0.2%. 뭐 0.2%면 뭐 건강한 70kg의 남자가 소주 10잔 정도 먹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적발이 돼도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벌금을 가중이 안 부과한다. 되는군요. 예,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예. 가중처벌은 3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3회 이상 만약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이 강화됐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현행 0.05%가 아니라 0.03%로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가만히 안 된 것이죠. 예. 시민단체에서는 그 기준 자체를 강화할 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시군요. 예. 이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네. 특별히 동승자에 대한 의무들이 꽤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예, 이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동승자가 이제 많이 술에 취했거나 이제 운전을 이제 부추긴 경우인데 네. 사실 개정 후에는 이제 열쇠를 뭐 제공을 했다든지 또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도면 괜찮다. 음주운전을 뭐 권유한 경우라든지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개정 후 거는 일본과 같이 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동승자의 처벌 기준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는데 많은 상징적인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음주운전 방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도 그 동승자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건 아니군요. 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됐고요. 이제는 뭐 네가 대신 운전해라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술 드신 분이 운전하겠다고 같이 태워주겠다고 하면은 됐다고 하고 혼자 가야 되는 지혜롭게 그래야 네. 될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시민단체에서 네. 원하시는 기준들은 조금 더 강화되길 원했습니다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운전자가 별로 줄지 않는다면서요? 지금 방금 네.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2회 음주 운전일 경우도 처음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이제 동일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네. 이 3회 이상 상습 운전자의 적발 현황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회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치유 없이 뭐 사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취득할 수 있는 게 수월하다는 거예요. 예. 즉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1년이면
2년이면 만약 재응시를 할 때 기간의 문제예요. 음주 운전 취소자가 면허 처음 취득하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고 예. 음주 운전에서 취소된 면허증을 재취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면허 취득할 당시에도요, 이 상습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습관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생활 조건과 자신이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과학적인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음주운전에서 처벌받은 분들이 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그런가 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딸 수 있나 보죠. 네, 그래서 뭐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통해서 예. 뭐 사면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뭐냐? 그럼 뭐 살인행위다. 그러면 그 자체로 보고 이 조건을 사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자가 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뭐 제도도 문제고 예.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번 기준 강화에 대해서 이제 앞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과 함께 상습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계신 건가요? 네. 시민단체에서는요? 그렇죠. 좀 2회부터가 아니라 3회부터 예. 이제 처벌 기준이 좀 강화가 됐는데 네. 사실 이제 2회부터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예. 현재 0.05%를 0.03%로 일본과 같이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면 아무래도 일본도 감소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동승자 처벌 기준은 아주 바람직하게 뭐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이 사회적인 이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도 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속과 관련된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전처럼 옛처럼 뭐 나야 나 이래서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 적발하다 보니까 특별히 같은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조금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회적인 곱지 않은 시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국감에서도 공무원 징계 1위가 이제 음주 운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공무원 사계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요. 이 술을 좀 음식으로 보고 술장을 잘 먹는 것을 사회적 능력으로 봐요. 예. 그리고 잠시 후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대리운전도 술 먹은 음주자에게 어떻게 본다면 편의를 제공하고 술을 편히 먹을 수 있게끔 네. 사회 분위기를 너무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이런 처벌 기준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음주운전 적발을요 경찰의 단속에 의존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뿌리뽑겠다고 하는 것도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어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도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예. 단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 이것을 단속을 갖고 처벌을 해서 이 문제를 뿌리 뽑았다면 진작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 의식의 문제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네. 이 공감대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손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네. 감소하겠다는 일부의 의식도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이 범죄가 사라질 것 같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리운전 같은 경우, 약주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그래도 건강한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사실 술을 먹게 하는 문화를 부추기는 바가 있다고 하셨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무면허라든지 또 이분들이 술을 드시고 사고를 낸다든지 여러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일부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뭐 방금 전에 뭐 공무원도 징계 1위고 뭐 지도층 인사, 뭐 연예계 뭐 어떻게 본다면 다 술 먹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나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예. 깬 줄 알았다라고 하고 운전을 한 경우가 왕왕 있고 이러한 것을 차제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좀 관리 감독을 해서 대리운전을 좀 안전하게 하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대리운전에 대한 문제는 대리운전자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을 너무 믿는 것보다는 술 먹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먹기 전에 대리운전을 과연 내가 100% 신뢰하고 대리운전의 모든 걸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대리운전 자체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좀 추가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성숙한 문화가 있으면 좋겠고 당장은 이제 있는 제도들이 잘 운영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대리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들이나 결국 이런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좀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입법화해서 관리하고 좀 더 네. 안전 대리운전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행 대리운전비의 2배, 3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술 마신 사람들의 대리운전까지 법으로 보호한다기보다는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 법의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술을 안 먹고 한번 대리운전을 한번 타봤어요.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를 심야 시간대에 그것도 쫓기는 시간으로 술 먹은 사람을 태우고 운전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성숙된 운전자라도 가혹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남 믿고 대리운전 있으니까 술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문화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본다면 내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차를 놓고 온다든지 내 술을 마셨을 때 내 안전, 내 귀갓길은 대리운전이 정답이다. 저는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사회적 문화도 네.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술을 드시지 말거나 차를 놓고 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는 지금 대리운전을 이용을 하고 계신데 좀 챙겨보시고요. 대표님한테 욕먹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IT가 예. 워낙 발달된 나라들이고 왠지 뭐 경찰의 단속 이런 거에서는 함께 안 걸리는 게 좀 동료의식이 예. 있어서 음주운전을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어디 음주운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문화도 참 독특한 문화인데 역시 뭐 또 이것도 뭐 단속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어요? 예. 사실 뭐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경찰이 있으면 상향등 켜서 경찰이 있다라고 서로 반대편에 알려주고 있다고. 예. 뭐 이것을 하나의 뭐 문화처럼 근데 저는 뭐 물론 예견됐지만은 앱을 통해서 경찰보다 더 빠른 예. 단속 지점을 알려주고 물론 이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의 문화가 뭐 참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앱을 통해서 단속 현장을 피하겠다 이것은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음주 운전은요 제가 한번 쭉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지금 현행 단속 수치가 0.05%고 내가 이 술을 먹고 괜찮겠지 앱을 통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 적발이 되더라도 한두 잔이기 때문에 내가 단속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그 한두 잔의 술은요 단속 수치는 아니지만 그건 수면제입니다. 결국 내 단속은 피했을 망정 그 한두 잔의 술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수면제로 예. 인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졸음운전을 심야 시간대에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그 편법이라든지 예.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여쭙고 싶은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을 뭐 어떻게 좀 단속을 통해서인지 인식 개선을 통해서인지 개선을 좀 했는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이 반면 교사 그런 점 좀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효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살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누진적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정치적인 뭐 논리로 해서 사면이 된다든지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것이 재취득하는 기회로 되는 그런 관행이 좀 없어지고 우리가 의식 개선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나를 또 불특정 다수인 이웃을 평생 불행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과 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좀 절감했으면 하는 네.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뭐 술을 배우기 전부터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 술 드시지 마라, 차 두고 오시라 이렇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좀 더해서 음주운전을 좀 줄이고 네. 또 이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네. 사실은 그런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요. 예, 지금 뭐 이런 기능적 문제가 예.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2100만 대 자동차 시대에 이런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 사고 이 근본적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 음주운전이라든지 네. 사회적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용서가 될 부분이 있고 용서가 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명확한 구분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이제 음주 문화도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래서 이것은 단속이라든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를 갖고 있는 모든 운전자의 한 발 앞선 의식의 개선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고도 또 이러한 예방 문화도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 그 기준과 함께 또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